이 강의를 듣고 나면 네이버 헤드라인 뉴스를 다음과 같이 크롤링 해올 수 있습니다. 파이썬 기초 문법과 HTML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물 못 챙기신 분들은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서 학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 헤드라인 뉴스 크롤러를 만들기 위한 학습 순서는요, 리퀘스트와 뷰티풀 스프 라이브러리를 학습하고 사용법을 익히고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리퀘스트란 HTTP 통신을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음표가 막 찍히시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라이브러리는요, 프로그램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잡초를 제거를 할 때 손으로 풀을 제거를 하려면은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촉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풀들을 제거하는 도구를 이용하면은 윙 하면서 순식간에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풀을 자를 때는 예초기, 그리고 나무를 자를 때는 전기톱처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가져다 쓰는 도구를 바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HTTP 통신은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발생하는 대화입니다. 대화에는 get 요청과 post 요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get 요청은요, 뉴스 1페이지를 보여달라고 서버에 말을 거는 것이고, 응답으로 해당 페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post 요청은요, 특정 정보들과 함께 서버에 말을 거는 것이고, 서버는 이에 대한 응답을 줍니다. 즉, 서버와 내가 소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볼게요. 라이브러리는 내부 라이브러리와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내부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라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는요, 나한테 없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사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 한 줄의 명령어만 작성하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줍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새 터미널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만약에 저랑 똑같은 이런 명령 프롬프트 창 메시지가 아니신 분들은요, 여기 화살표 아래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기본 프로필 선택 있죠? 요거를 클릭하고 커맨드 프롬프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껐다가 켜주면은요, 자, 기본 터미널이 커맨드 프롬프트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pip install request라고 명령어를 적어주고요, 엔터를 쳐줄게요.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쭉 될 거예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import request라고 해서 라이브러리를 우리의 소스 파일로 가지고 오는 코드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response라는 변수 안에다가 request 라이브러리의 get 함수를 사용할 건데, get 함수 안에는 특정 내가 원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 대화하는 거, HTTP 통신에서 서버랑 대화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get 요청이라는 걸 알려드렸었죠. 네이버의 서버로 get 요청을 보내라, 자, 대화를 시도해라 라는 거고, 요청을 보냈을 때 응답이 오게 됩니다. response. 그 응답 안에는 .text라는 거 안에 HTML 파일, HTML 코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거를 HTML 변수에 담아서 출력을 하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요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기로 와가지고 챕터 3 폴더를 밖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챕터 03 한 다음에 request library .py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주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import request,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우리의 소스 코드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
get 요청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주소값, 내가 원하는 주소를 쳐주면 되겠죠? naver.com 그리고 요놈을 response라는 변수에다가 받아줍니다. 이어서요, response.text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HTML 소스가 담겨 있다고 했죠. 그래서 HTML 변수 안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HTML을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준 다음에 요거 실행을 해보면은 뭔가 순식간에 지나갔죠. 요게 네이버의 HTML 코드입니다. 자, 여기 이게 잘 안 되신 분들은요, 요거 주소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주소값이 이상한 게 들어갔다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뜰 거예요. 레이지 커넥션 에러라고 뜰 거고, 여기 괄호가 하나 빠졌다거나 하면은 invalid syntax라는 게 나올 겁니다. invalid syntax는요, 문법 에러예요. 너가 뭔가 오타가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오타를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사용법을 알아봤어요. 이어서 뷰티풀 수프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직역하면은 아름다운 수프?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요놈은 HTML 분석을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예요. 마찬가지로 한 줄의 명령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뷰티풀 수프라는 거 안에 HTML 코드와 HTML 번역 선생님을 넣어주면요, 아름다운 수프가 완성이 돼요. 자, 코드로 나타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아까 봤던 리퀘스트 코드에 이런 식으로 뷰티풀 수프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주고 수프를 만들어 주고요. 이게 HTML 코드고 HTML 번역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수프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태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선택을 한 다음에 print word.text 하면은 이 선택한 태그에 대한 텍스트 요소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습을 해 볼게요. 자, 이 예제는요, 네이버 메인에서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라는 그 버튼을 찾아서 텍스트 요소만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어 줄게요. 01점으로 바꿔주고 챕터 3에다가 02점 request가 아니라 beautiful soup library 라고 써주고요. 여기에다가 import request 그대로 써주고 from ES4 import beautiful soup 라고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해줍니다. 어떤 걸 해줘야 되냐? request에서 get을 할 건데 주소를 가지고 와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자, 요청을 보냈으면 응답을 받아야겠죠? respons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응답을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response 응답 안에 텍스트가 있는데 이게 HTML 소스라고 했었죠. 뷰티풀 수프 안에다가 HTML 소스 코드랑 HTML 번역 선생님을 넣어주면은 뭐가 완성된다고 했죠? 뷰티풀 아름다운 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 수프로요, 내가 원하는 태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sup.select랑 select1이 있는데요. select는 여러 개의 태그를 선택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고, select1은 내가 원하는 태그 딱 한 개 선택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select1을 이용해서 한 개만 선택을 할 거고요. 우리는 요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라고 되어 있는 거 조금 키워가지고 요거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우리는 F12 버튼, 여기에서 F12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요거 돋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준 다음에 요거를 조금 줄이고 이 부분을 키워야겠네요. 좋습니다. 요거 돋보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버튼 마우스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클릭을 해보면요, 여기 오른쪽에 해당되는 HTML 코드가 선택된다고 했었죠. 자, 요 놈의 태그는 A 태그이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속성 값들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자, 여기 ID 값이 있으면 ID 값이 선택하기 제일 좋아요. ID 값은 하나만 딱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태그 자체 별명을
얘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nm 언더바 set 언더바 home 언더바 btn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a 태그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코드로 와가지고 select 1에다가 요 놈을 여기 따옴표 안에다가 붙여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id는 맨 앞에 샵을 붙여줍니다. 샵. 규칙이에요. CSS 선택자라는 건데 제가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심화적으로 다 다루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했으니까 요 놈을 워드라고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이놈을 일단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A 태그 자체가 선택이 돼서 출력이 되는데요.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 요소만,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싶으면은 점 텍스트를 뒤에 붙여줍니다. 자, 실행을 다시 해보면은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라고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폰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이버 서버에 대화를 시도하는 거고, HTM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네이버가 해서 HTML을 준 거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수프 만드는 거는 HTML 번역 선생님으로 수프를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id 값이 nm 언더바 set 언더바 home 언더바 btn 인 놈 한 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 요소만 출력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뷰티풀 스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가지고 특정 내가 원하는 주소, 인터넷 주소에 가가지고 원하는 텍스트 요소를 출력을 했습니다. 이제 헤드라인 뉴스 크롤러를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자, 뉴스 탭으로 가주시고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올 건데요.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HTML을 분석해야 됩니다. 자, F12 버튼을 눌러주면은 개발자 도구가 슉 하고 나오고요. 요거 돋보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이제 HTML을 분석을 하면 되는데, 보라색이 태그명, 주황색이 속성명, 그리고 파란색이 속성 값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태그는 A 태그인데요. 자, A 태그라는 거 안에 속성이 두 개가 있네요. 속성명이 두 개가 있는데, href라는 속성은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주소예요. 자, 확인을 해볼까요? 클릭을 했을 때 그 주소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클래스 속성은요, 별명을 주는 거예요. 태그에다가. 근데 클래스 별명은 여러 명이 가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id는 한 명만 가집니다. 자, id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놈은 한 명의 태그만 가질 수 있고, 클래스는 여러 명이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클래스 속성 값을 이용해 가지고 제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여러 개를 이렇게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서 가질 수 있는데, 뒤에 있는 거는 좀 복잡해 보이고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클래스명만 이용하겠습니다. 링크 언더바 htline 언더바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개발자 도구를 클릭을 하고 컨트롤 F를 누르면요, 이렇게 find by string selector all xpath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CSS 셀렉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복사를 해줘요.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해줍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점을 쓰면요, 요거 클래스가 링크 htline 언더바 아티클인 녀석을 선택하겠다라는 CSS 선택자인데요.
요놈을 쓰고 나면 이러한 CSS 선택자로 우리가 크롤링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이거 5개짜리 5개를 모두 가져오는 거 말고 먼저 1개를 가지고 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챕터 3에다가 03.headline news 대시 1개라고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import 우리가 필요한 도구들을 다 가지고 와 줄게요. import request 그리고 from bs4 import beautiful soup 2개의 도구를 가지고 와 준 다음에 리퀘스트로 먼저 요청을 날려야겠죠. 네이버 뉴스 서버에다가 요 주소를 써줄 건데, 자, 일단 get이라는 거 .get을 먼저 써준 다음에 여기 다운표 안에다가 주소를 써주면 되거든요. 요놈 네이버 주소 요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을 요놈이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response라는 변수 안에다가 대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response.text를 하면은 이게 HTML 코드를 가지고 온다고 했죠. 그리고 beautiful soup 안에다가 첫 번째로는 HTML 소스 코드를 넣어주고 두 번째로는 HTML.parser라는 HTML 번역 선생님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수프, 아름다운 수프가 나온다고 했죠.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HTML 태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 soup.select랑 select1이 있는데요. select1은 1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찾았던 CSS 선택자 있죠. 요 놈을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 넣어 줄게요. 자, 다운표 안에 붙여 넣어 줍니다. .lnk headline article 이라는 거. 그리고 나면은 요게 어떤 거를 가지고 오느냐? HTML 태그 객체를 가지고 오는데요. 요 놈이 제목이니까 타이틀이라는 변수 안에 담아 줄게요. 그리고 나서 요 놈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타이틀. 자, 출력을 하면은 요런 에러가 뜨네요. 뭐죠? lazy connection error라고 나오는데 connection aborted라고 나와요. aborted. 이거는 거절당했다라는 거예요. 거절. 너 보시지 하고 거절시킨 겁니다. 네이버 뉴스에서요. 아, 요런 상황이 종종 발생해요. 크롤링을 시도하려고 할 때 사이트 자체에서 아, 너 보시지, 로봇이지 라고 하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아니죠. 우리 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헤더를 넣어줍니다. 헤더에다가 자, 딕셔너리라는 걸 만들 건데요. 유저, 이거는 쭉 따라 쳐주세요. 유저 대시 에이전트라고 하고 뒤에다가는 땡땡 하고 모질라 슬래시 2.0 이게 뭐냐면은 마치 모질라 웹 브라우저로 접속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헤더입니다. 요걸 어디다가 넣어주냐면은 리퀘스트 요청을 보낼 때요. 두 번째 인자로 날려주면 됩니다. 두 번째 인자로 헤더스에 요 놈을 넣어주면 돼요. 이거 조금 헷갈리긴 한데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요, 이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A 태그를 가지고 왔고 요런 뉴스 기사를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하, 그러면은 타이틀에 텍스트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된다? 아하, 텍스트 요소만 가지고 오는 거겠구나. 그런데 여기에 공백이 앞뒤로 너무 많네요. 양쪽 공백을 제거하는 것은 strip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아주면은 양쪽 공백이 제거가 됩니다. 확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헤드라인 뉴스가 바로 바뀌었네요. 그때마다 헤드라인 뉴스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복사를 해줄게요. 헤드라인 뉴스 1개라고 되어 있는 거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 넣어줄게요. 요거는 4로 만들어주고 러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떤 부분을 바꿔주면 되냐면 앞에 부분, 요 부분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 개를 가지고 오는 거죠. titles라고 만들어주고요. 요거를 select1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select를 합니다.
select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요놈이 titles라는 것을 출력을 하면은 요놈은 리스트로 가지고 와요. 출력을 해볼까요? A 태그들을 리스트로 가지고 오고 있죠. 여기 리스트의 시작 그리고 리스트가 종료되는 거. 아하, 그러면은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얘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포문을 사용해서 제목 요소를 제목 텍스트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for title in titles 라고 해주고 여기에 타이틀 안에는 한 개의 제목 태그 객체가 담겨져 있으니까 타이틀의 텍스트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또 양쪽 공백이 너무 많죠? 양쪽 공백이 너무 많으니까 스트립 이용해 가지고 양쪽 공백을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헤드라인 뉴스 태그 5개를 모두 다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